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관리인 선임 위임장이 유효한가요? 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일반화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전통적이고 일반화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가 한 20년 정도부터, 저는 이걸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20년 정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미 정리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를 새롭게 아시는 분들은 이 쟁점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동영상도 제가 한 5년에 한 번씩은 이런 쟁점을 반복적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으셔서 제게 질문을 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답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쟁점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지식산업센터 구분 소유자입니다. 최근 제게 안내문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관리단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멤버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추진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우편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신을 수임, 여기는 수임인이네요. 자신을 수임인으로 하여 제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임장에는 관리인 선임의 건 이렇게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뿐 관리인 또는 관리인 후보죠. 관리인 후보에 대한 사항, 이런 인적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관리인 후보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미리 작성해준 위임장, 미리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미리 작성해준 위임장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종종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쟁점이에요. 일반화된 전통적인 쟁점이니까 이런 쟁점 이 영상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과연 유효한 것인가요? 한번 제가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이런 지식산업센터,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식산업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법률은 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에는요, 제38조와 그리고 시행령 15조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 관련된 법이에요. 집합건물법 38조와 집합건물법 시행령 15조가 있는데 한번 잠깐 내용을 보실게요. 제38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제38조 의결 방법 되어 있고 제1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건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자연적 의미의 머릿수. 저를 보시잖아요. 저를 보시면 제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이죠. 이런 거, 이게 자연적 의미라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이런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 이 의결권은 제가 다른 영상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분입니다. 그것도 전유 부분의 지분이에요. 이런 지분을 말합니다. 이런 의결권이라 하는 것은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을 말한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가결한다 라는 것이에요. 즉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그 다음에 의결권, 이건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달리 규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의결권은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유 부분 지분이다 말씀드렸어요. 제2항 의결권, 이 의결권은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요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위임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위임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분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도 일정한 부분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임이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것 이런 경우일 때에는 점유자, 임차인도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요. 2013년도 6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대리인을 통하여서 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이 바로 위임장이에요. 그래서 질문에도 그래서 위임장을 보내온 거예요. 당신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제게 아예 위임장을 써주세요. 제가 당신 대신에 제가 수임인으로 해서 제가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위임장을 써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제3항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집회 소집 통지나 통지를 가름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이렇게 제2항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제4항, 제1항부터 3항까지 요 규정에 이건 법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 여기 바로 집합건물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 시행령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법에서 대리인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게 제15조입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 다른 표현을 쓰자면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대리인은 다른 표현으로는 수임인이라 합니다. 수임인이에요. 위임장이잖아요. 보통 뭐 대리장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위임장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용어로는 수임인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수임인 이게 다른 표현으로 수임인 이 수임인이 바로 이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집회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자 나왔습니다. 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위임장이에요. 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2항 대리인 한 명이 여러 명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대리할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만 대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몰빵할 수 없다. 한 사람이 구분 소유자이든 의결권이든 과반수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옛날에는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몰빵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그 종전에는 한 사람이 그냥 전체에 뭐 과반수, 구분 수요자도 과반수, 그 다음에 지분도 과반수, 그래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이 위임장 흔들면서 내가 뽑는 사람이 다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빵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해가지고 법 시행령을 개정한 거죠.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소유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머리수든 지분이든 두 사람 이상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두 사람 이상으로 나누게끔 한 사람은 딱 50%까지 과반수는 반이 넘는 수입니다. 51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50명까지는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위임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사안과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규정을 바탕으로 한번 사안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안?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관리인 선임 위임장이 유효한가요? 위임장, 요게 우리 위임장 요거 봤어요. 지금까지도. 자, 이 위임장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38조. 자, 이거 보셨죠? 의결 방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 이런 규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보셨죠? 대리인 한 명이 수인의 구분수요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구분수요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런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이게 제한이에요. 이런 제한만 두고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38조와 법 38조와 시행령 15조를 보여드린 거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제 15조 2항, 시행령 15조 2항 요것만 제한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제한이라 할 것도 없어요. 대리권 증명한 서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대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조나 법 38조나 시행령 15조나 의결권 행사 방법, 특히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리예요, 법리. 이걸 법리라고 합니다. 이 법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법들을 보니까, 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 이러한 법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법리예요. 자, 그런데요, 판례는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해서 위임해야 한다. 즉,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인 입후보자가 명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 위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 즉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해서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달리 표현하면 의결권은 사전적,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중요한 판결들을 내놨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10년 넘은 판결들입니다. 의결권은 사전적 그리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아직 관리인 입후보나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아직 논의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미리 사전적으로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포괄적, 누가 관리인일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이게 포괄적 위임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까 법리였죠. 이러한 법리와 판례 태도 보셨죠? 이러한 판례 태도에 의할 때 법리는 뭐였습니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 그리고 판례는요, 의결권 위임은 사전적,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더라. 자, 이러한 법리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비록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관리인 누구, 관리인 부종식 선임의 건 이게 아닙니다. 그냥 관리인 선임의 건 이 자체를 위임하는 것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실무에서는 이것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한 위임장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위임장 이런 것들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필요하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위임장도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인 선임 위임장, 관리인 선임의 건 이렇게 적혀있는 위임장 유효한가요? 결론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